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부등식이랑 방정식이랑 함수는 모두 다 같은 애다라는 게 말이 됐었죠. 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2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래프로 나타날 테니까요. 그래서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얘는 이 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풀이를 할 때 무조건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즉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하는 그 항아리 모양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나요? 그 모양의 그래프 있죠? 포물선 그래프를 모양을 계속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한쪽으로 정리를 했을 때 2차식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 형태가 나와 있는 거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분명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방금 전에 했던 그 표현처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얘를 두 개로 쪼개서 그래프 두 개로 볼 수 있다. 즉 y는 0이라고 하는 뭐보다 x축보다 그래프가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범위가 요 값이 알파와 베타다 라고 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요 알파와 베타라는 것보다 그죠? 그럼 얘다 만약에 이 값이 0보다 커요 라고 하면은 뭐가 돼요? 커요. 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그 위에 있는 구간을 가질 때, 그 위에 있는 0보다 큰 함수 값을 가질 때의 x의 범위가 어디예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가질 때의 함수 값이 그러니까 x 값이 어디예요? 인 거니까 x는 알파보다 작고요.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크거나 같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프로 봤을 때. 여기서 조건 하나. a는 0보다 크다고 봐요. 왜냐면 애초에 는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 최고차항의 개수를 항상 양수로 잡는 걸 습관화합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어서 계속 두 가지만 더 써보면 그러면 0보다 작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어디예요? 0보다 작은 구간의 함수값을 가질 때에 대한 x의 범위라고 한다면 x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될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끝. 근데 여기서 하나 더.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은 뭘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죠? y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서? 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생겨요? 2차 방정식이 생기죠.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x축과의 교점의 좌표와 2차 방정식의 해와 부등식의 경계값은 서로 다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까요?
뒤에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2차 함수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2차 찾았다. 우리는 2차 함수라는 거의 모양, 즉 축과의 교점의 개수. 다시 바꿔 말하면 축과 2차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 야, 내가 분명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위치 관계라는 네 글자를 보자마자 바로 떠올려야 될 건 뭐다? 판별식이다. 왜? 왜요?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라고 했죠?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중근을 갖는다 그랬죠? 바꿔서 얘기하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데요. 자, 중학교 과정으로 잠깐 돌아가서 실근의 개수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 한 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 한 개.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건 바꿔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교점. 즉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두 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져? 축과 교점의 개수가 두 개. 축과 교점의 개수가 하나.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접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 0이라는 거는 결국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음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방금 전에 2차 함수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푼다 그랬으니까 저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한번 볼게요. 얘를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모양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고? 축을 기준으로 2점. 아이씨, 그림 보소? 다시. 축을 기준으로 2점.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넘어가자. 자, 다음. 축을 기준으로 1점. 1점. 그 다음, 1점. 2점.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안 맞나요? 자, 그래서 A는 0보다 클 때 얘기해요. A는 그럼 0보다 클 때에 있어서 이 2차 부등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0보다 크거나 클 때는 뭐라고요? 얘보다 위에 있는 구간. 그러니까 알파보다 어떨 때? 베타보다 어떨 때? 알파보다 작고 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도 채울 수 있을까요? 알파보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제일 처음에 기본이 되는 그래프였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고 또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죠. 다음. 그럼 두 번째는요. 0보다 큰 구간은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실제로.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알파보다 크고 이게 부등식의 해를 표현할 때의 정석적인 표현이고요. 우리 그냥 퉁치자라고 해서 얘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X는 알파가 아닌 실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으로 따지면 사실 왼쪽 게 맞아요. 근데 그럼 오른쪽 게 틀리냐? 그건 아닌데요. 그건 또 아닌데 미묘해요. 그러면 이제 선호하는 타입으로 따졌을 때는 왼쪽을 좀 더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답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이 틀린 거냐? 그건 좀 아니고요. 근데 이건 너무 좀 성의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 살짝 뉘앙스적인 뉘앙스? 그래서 X는 알파가 아닌 실수. 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 경계를 포함해도 된다는 뜻이니까 얘는 뭐든 실수 다 되죠. 다음, 그럼 0보다 작은 구간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0보다 작은 거 존재 안 합니다.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뭐예요? 작은 건 없어도 같은 건 있죠. 얼마? X가 얼마일 때? 알파일 때.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에서, 그래서 항상 모양을 보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그거예요. 그래프랑 친해지라고.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자, 0보다 큰 구간, 0보다 큰 구간. 모든 실수. 크거나 같은 구간, 모든 실수. 0보다 작은 거? 없죠. 작거나 같은 거? 없죠. 어디 있는 그림이냐면 208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마 그 그림 그대로 그렸을걸요? 맞나? 몰라요. 선생님, 그러면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이것도 다 부등식이잖아요. 음수인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양수로 바꿔서. 항상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로 바꿔서. 이렇게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수 예제 11번, 제가 그래프를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래프에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로서 생각하시면 그 부등식이 fx라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보다 더 어디에 있는 구간을? 아래에 있는 구간을 구하시면 되죠? 아래에 있는 거 어디예요? 0부터 3까지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범위가 될 거고요. 자, 그럼 2번 해석해 봅시다. 2번 해석해 보면 뭔 말? 이거 뭔 말?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음수가 되거나 둘 다 양수가 되거나를 찾으시면 되는데 둘 다 음수가 되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양수가 되는 구간은 존재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4까지. 2부터 4 사이일 때 둘 다 양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필수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약식으로 푸는 방법이 이제 있죠. 빠르게 푸는 거. 그 12-1번의 확인을 한번 해보신다면 식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뭐 해요? 인수분해 해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커요. 뭘 보고 확인합니까? 그래프 요거 보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크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커요. 크거나 같으면, 그죠? 작을 때는 둘 사이, 작을 때는 둘 사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유치하게 설명하는 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막 그 주딩이, 궁딩이 이걸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네. 아, 너 혹시 영상 봤니? 부끄럽게? 안 봤니? 다행이다. 없었던 일이야. 저는. 유치할수록 잘해진다는 명언이 있잖아요. 니네 뭔지 몰라도 싸고 풀고 싸는 날걸? 한 번에 바로 들어왔죠. 일단 귀에. 싸고 풀고 싸. 뭔지는 몰라도 일단 알죠. 뭐예요? 그거 이거 공식이거든요. 싸, 고, 풀, 고, 싸. 삼각함수 합성 공식이에요. 싸고 풀고 싸, 싸고 말고 싸.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외우고 그냥 그 사인을 신으로 외우고 코사인을 코로 외워가지고 그냥 싱코포코신, 싱코마코신, 코코마신, 코코포신, 1마탄, 타타탄, 타타탄마탄이라고 외웠었다고 얘기했지 않나요? 미적분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꼴배기 싫다 그러면 미적분 안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자, 2번 안 할래요. 3번 안 할래요. 자, 넘어갈게요. 자, 3번은 그냥 식만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3번식 뭐예요? 3번식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애가 안 만나거든요. 작은 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 없어요. 그럼 필수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라고요? 별수 없어요. 진짜 별수 없을까요? 사실은 방법이 있거든요. 안 건드리는 게 나을걸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절대값 문제에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사실은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 두 개를 그리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범위를 나눠서 정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아예 저거 그래프를 안 그리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절대값 x를 제곱하는 거랑 x를 제곱하는 거랑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아요, 달라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예요? 4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요. 2의 제곱이 얼마예요? 4죠. 2 집어넣어봐요. 2의 제곱이 얼마예요? 2니까 2죠? 2의 제곱이니까 4죠. 2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4죠. 이 둘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래서 저거 그냥 절대값을 저거 이 x제곱 더하기 4 절대값 x 더하기 3의 값이 마이너스 5냐?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거 뭐로 바꾸시면 돼요? 절대값 x를 그냥 안 풀고 절대값 x 자체를 문자로 보셔도 돼요. 그럼 식이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x 빼기 3 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절대값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 가 돼서 답은 1부터 3까지 또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풀 수 있죠.
1, x 3 또는 마 3, x 마 1. 3번은요? 3번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죠? 3번 너네가 해볼까요? 답이 뭘까요? 여기서 함정 하나 생각하실 만한 거 있기는 한데요. 2번이고요. 3번인데요. 일단 모으게. 일단 먼저 절대값 x의 범위가 뭐예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절대값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죠. 걸러야 되는 애가 하나 생겼죠? 절대값은 음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저기 밑에 있는 방법처럼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를 구분하셔서 식을 2번 푸셔야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아니야,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나요? 왜 이래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자, 진짜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것도 평행이동으로 풀 수는 있어요. 벌써 싫어해요. 자, 벌써 싫어하고 계신데,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뭐보다 작대요. 누구보다? 3배의 x 마이너스 1보다. 그럼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일단은 먼저 제일 FM 정석대로 푸는 건 뭡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푸는 거죠. x-1의 제곱 마이너스 4와 3배의 절대값 x-1이죠. 오, 이거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애를 x축 방향으로 얼마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의 범위는 뭡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뭐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4부터 4가 되는데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되겠네요? 답인가요? 끝났죠. 그 1번의 답이잖아요. 1번의 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풀이에. 맞잖아요. 미안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여드리자면요.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봤더니 x-1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얘를 잠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시켜봅니다. 그러면은 1 더하니까 x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도 1 더하니까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절대값을 붙여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식을 풀어주면 절대값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는 범위가 나올 거고, 얘기했죠? 어차피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범위예요. 그래서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에. 그럼 다시 뭘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1, 4에서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라는 답을 갖게 되는 거랍니다. 아하.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풀이대로 푸세요. 그 명원 제조기 선생님이 이거 많이 쓰세요. 평행이동. 되게 좋아합니다. 이해했냐? 응.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애초에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해도 이것까지만 해도 사실 센 93페이지까지 풀이가 가능합니다. 응? 더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센 93페이지, 센 B 93페이지까지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자를까 해요. 아까 약속했던 대로요. 제가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연립 2차 부등식 전까지 다 나가고 싶은데요. 개념 원리 숙제로 221페이지까지 나가고, 숙제로 57번까지 나가고 하고 싶은데요. 약속한 게 있어서. 자, 지금 교재 정리 하시고요. 먼저 뭐부터? 유제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오답 고치시거나, 못한 거 하시거나, 네, 진행하시면서 질문할 거 질문하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은 이 정도로 할게요. 오늘은. 아우, 쉣! 그럼 숙제가 어디야? 숙제는 가우스 전까지인데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 그럼 그거 한마디만 할게요. 가우스 기호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 기호 처리가 되는 뭐가 나와요? 가우스 기호의 뜻 자체가 그 가우스 기호 x라는 값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뜻이거든요. 가우스 기호가 붙은 건 무슨 뜻일까요? 정수 부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정수 부분이에요. 가우스 기호가 무슨 뜻이라고요? 정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x라는 애가 가우스 x 더하기 알파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수 부분. 그러니까 n 플러스 알파, 요새는 그냥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n이라는 거는 정수 부분. 그러니까 x의 범위가 n부터 n 플러스 1일 때 n의 값을 정수 부분이라 하면서, 이거 3학년 1학기 실수 그 과정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알파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 사이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어요. 이걸 역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그 값이 바로 가우스 x가 되거든요.
그럼 알파라고 하는 값은 x에서 가우스 x 뺀 값이거든요. 그럼 애초에 가우스 기호라는 거에 붙어 있다는 뜻은 나올 때 뭐로 나온다? 정수로 나온다. 그러면은 가우스 x랑 x 마이너스 n이랑 플러스 n이랑 가우스 x 플러스 n이랑 다른 값일까 같은 값일까? 0.5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0에다가 1 더하면 얼마예요? 예를 들어 n이 1이라고 하면 1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1이죠? 0.5에다가 1 더하면 얼마예요? 1.5. 그러니까 나오면 얼마예요? 1이죠? 서로 다른 값이에요?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입니다. 이 둘은 서로 같아요. 거기서 나와 있는 성질이에요. 213페이지에 그 2번 성질, 2번의 2번 성질 보이시죠? 213페이지에 있는 2번의 2번 성질.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는 가우스 기호 밖으로 꺼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강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식을 간단하게 빠르게 후딱 풀어보자면 일단은 3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애를 인수분해를 먼저 하시고요. 그죠? 그러면은 식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냐? 가우스 기호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가 되잖아. 를 만족하는 정수를 찾는 겁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0, 1. 이 될 수 있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되죠. 다시 천천히. 가우스 x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예요? 이게 정수 부분이라고. 정수 부분의 정의 저기 나와 있잖아. 그럼 x의 범위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가 되죠. 그럼 가우스 x 값이 0이 되는 거는 어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되죠. 가우스 기호 x 값이 1이 되는 걸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예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죠. 이 범위 또는 요 범위 또는 요 범위 다 더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보다 작다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교과과정 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내신 대비할 때는 나옵니다. 옛날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시험을 내다 보니 모의고사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문제이긴 합니다. 내신 대비에는 나와요. 가우스 기호였습니다. 내신에 나오는 수업 시간이 최소 예. 그러니까 이걸요. 아니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문제도 있어 라는 식으로 풀이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예 의미를 설명하진 않아요. 지금처럼 그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값은 정수 부분이야 라는 그거에 대한 표현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